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태극이 말하는 인생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극이 주역의 철학을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극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은 건과 고운이 맞물려서 순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 시기는 뭐냐면 양이 작용하는 시기죠. 양이 작용하는 원리가 건인데 생장수장이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생장이 바로 건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고, 발전하고 팽창한다는 얘기죠. 반면 고의 시기는 음이 작용하는 시기고, 이때는 거두고 저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의 시기는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고의 시기는 거두고 저장하는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거두고 저장하는 게 어떤 것이냐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건의 시기, 쉽게 말하면 건의 시기는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고의 시기는 인생의 후반부지요. 그러면 건의 시기에 추구해야 되는 덕목은 뭐냐면 인과 이해입니다. 인과 이해를 통해서 이 인생의 전반부에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적용되는 덕목은 의요지입니다. 그래서 인예의지죠. 인이 예지, 그러니까 인의 예지, 순서대로 말하면 인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인생의 후반부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것은 전반부에 추구하는 것이고, 후반부가 되면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한다. 군자 유유왕, 고뇌 괴사에서 살펴봤죠. 군자에게는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자꾸 물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반부는 당연히 어떤 전반부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장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사회적인 성공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인생의 전반부 건의 시기에 추구할 것이고, 고의 시기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오면 더 이상 그것이 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한다. 추상적인데 어디에서 실현하느냐? 공동체에서 실현해야 되겠죠. 공동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이 세계라는 것을 나의 세계 말씀드렸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세계를 이루어주는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공동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가치,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가치를 열심히 얘기하고 설파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따라오도록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 관계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로 치면 건의 시기는 봄과 여름입니다. 그래서 춘하 추동, 생장 수장, 춘하 추동, 인예 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춘하, 봄 여름이 건의 시기, 가을 겨울이 고의 시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죠. 인생에 저는 지금 53세인데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 인생의 가을이 오지요. 그래서 이 대자연의 섭리는 건의 시기에서 고의 시기로 넘어갈 때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지금 계절이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죠. 요즘이 바로 그렇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뭐냐면 해가 짧아지지요.
예. 해가 짧아지면서 만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 여름의 어떤 그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그 탐욕, 여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내면을 추구하는 걸로 돌아가지요. 제 얼마 전에 그 이발하는데 그 이발하시는 그분이 그 대화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여름에는 겨울보다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예, 머리카락조차도 우리가 못 느끼는 새 우리 몸이 여름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3배 빨리 자랍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머리카락도 천천히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그 심리학, 그 분석 심리학, 그 카를 융이 창시한 분석 심리학, 카를 융이 이 중년 시기의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거든요. 카를 융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시선이 내면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예. 인생의 전반기 봄, 여름 동안은 시선이 밖을 향했다는 거죠. 물질적인 성장, 어떤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것,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관찰 결과죠. 그게 바로 고니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을이 오면 대자연의 섭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융이 이 동양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단학 이 주역 참동계 그 단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주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판 주역의 서문을 바로 카를 융이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를 융이 이 카를 융이 뭘 찾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인생이 사람이 중년이 되면 건의 시기에서 고뇌 시기로 바뀐다는 걸 관찰을 통해서 찾아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제 시선이 내면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기 때 자기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물질적인 성취, 사회적인 성공이 중년 이후가 되면 왠지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인데 시시하게 느껴져서 인생이 덧없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융은 그냥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이 관찰한 결과를 서술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가? 주역에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이 그래프가 상승할 때 고뇌 그래프는 하강한다고. 내면에 축적된 이 어떤 내면의 축적을 소모하면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중년이 되면 성장의 절정기에 이르면 내면에 축적했던 정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내면이 굉장히 공허해졌다는 걸 느끼지요. 네. 내면이 이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융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중년에 들었으면 빨리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전반기 때 그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것에서 이제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꾸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 사람이 중년 이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래서 그 우울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정말 잘못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 융이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게 바로 건의 시기에서 고뇌 시기로 바꿔주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태극은 그 바꿀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태극으로 살펴보면 뭐냐 하면 의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면 이 어떤 양적인 생장이 아니라 이제는 수장, 거두어들이고 저장해야 되고 의리, 공동체의 의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의리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전반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성장을 열심히 추구하기도 해야 됐다는 거죠. 인생의 전반기 때는 사실 그렇죠. 한 사람의 그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혼자 이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이제 어떤 개인의 성장을 추구할 게 아니라 의리, 공동체의 의리,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야 인생의 후반부로 잘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태극이 말하는 거와 카를 융이 말하는 게 같습니다. 예, 어떤 공동체의 의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는 이 어떤 자아의 확립과 성장, 가족 부양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기고, 후반부로 오면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라는 건 중간 목표죠. 후반부로 오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실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자기 천명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천명. 네. 그래서 제가 고뇌도를 설명하면서 함장 가정, 장이라는 게 그게 일종의 신조다. 자기가 믿는 신조. 그거를 입에 머금을 수 있어야 정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자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가 사람이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 인생의 후반부를 흔들림 없이 탄탄히 살아가기가 무지 어렵다. 융이 관찰하기로는 사람이 곧잘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죠. 이 전환을 잘 못하면. 그러지 않기 위해선 자기 존재 목적을 선명히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명인 거죠. 그 자기가 믿는 가치를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의죠. 의. 예. 지가 뭔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해도와 고뇌도가 어떻게 다른가? 건해도는 자강불식 네 글자로 설명되는데 뭐냐 하면 자신의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건해 시기에는 자아의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거지요. 성장 우선. 왜 그런가? 큰 것을 낳기 위해서 그렇다.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것을 낳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초래됩니다. 자기의 성장을 모두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 고도성장기가 이랬습니다. 그랬다면 고뇌도는 후덕잼을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 이렇게 상징되는데, 고뇌도는 이 자기 개인의 성장 우선이 아니라 배려 우선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우선,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낳는다, 광생, 큰 수레가 된다. 이렇게 주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무리가 된다. 뭐냐 하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면에서는. 다시 한번 태극으로 보면 이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덕으로는 인의 예지, 그리고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으로는 목화, 금수. 가운데가 토의 자리입니다. 토의 자리. 여기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이 태극이 우리 이 세상이라면 나의 자리는 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가운데 중심을 잡고, 태극의 중심에 바로 내가 서 있고, 태극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지요.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의 세상을 형성하지요. 제 주변에 쭉 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표현한 것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가 이 봄, 여름이고 후반부가 가을, 겨울입니다. 각각의 시기에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표현된 것이죠. 각각의 시기에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가을에는 이 오행으로는 금이고 의리, 공동체의 의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를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인생의 장년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를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 인생의 노년기에 해야 될 일은 여기 있습니다. 수에 해당되고, 이게 장이죠. 장. 수장, 장이고, 이 사덕으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인생의 노년기에 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 지혜가 뭐냐? 이건 뭐냐면
장년기에 자기가 믿는 가치를 공동체에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가치를 열심히 설득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더 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게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중년에 그렇게 한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년에는 열심히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됐다. 노년이 되면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잘못된 게 뭔가? 잘못된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중년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걸 돌아보고 뭐가 고칠 점이 없을까를 돌아보는 것, 그게 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오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역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오류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노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득한 생각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씨앗으로. 다음번 이 태극의 순환을 위한 씨앗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이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건해도의 그 혈룡제전이 있죠. 그 용이 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뭘 하라고 했냐면 이견대인이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 노년의 이 지혜를 축적한 사람이 봄이 왔을 때 해줘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젊은 혈룡을 위한 대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노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성장을 이루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싹수 있는 이 혈룡, 이 똑똑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아직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하지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 깨달은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태극의 순환을 이어가겠죠. 그를 통해서 태극이 한 바퀴 순환을 끝내면 다음번 한 단계 상승하지요. 예. 이 한 단계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년의 지혜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태극의 순환을 한 바퀴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쭉 이제 태극을 통해서 건과 고온을 살펴봤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고온의 괴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고온의 괴사를 할 때 서남득풍 동북상붕을 남겨두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듣고 나서야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온의 괴사에 있는 서남득풍 동북상붕을 설명드리면 뜻은 이로운 것은 서남에서는 친구를 얻는 것이고 동북에서는 친구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단전이 공자님이 쓰신 단전이 뭐라고 주석하고 있냐 하면 보시겠습니다. 서남에서 득풍하라는 말은 곧 무리와 더불어 가라는 말이다. 제가 아까 무리와 이 공동체 의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서남, 그리고 서남 그리고 동북하고 맞아 보시고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에서는 친구를 잃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경사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동북에서는 친구를 잃더라도 왜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느냐? 친구를 잃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종국에는 더 좋은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은 친구를 잃는 것 같은 아픔을 견뎌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구가 잘못되고 있으면 충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고하면 친구가 버럭 화를 내겠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장 친구를 좀 아프게 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북과 서남이 왜 나왔느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남이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 남쪽 서쪽 사이죠. 서남. 동북은 여기죠. 동쪽과 북쪽 사이. 예. 결국 여기서는
서남득붕이고 여기서는 동북상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말하냐? 건해도에서 고내도로 넘어가는 시기죠. 예. 건해도에서 고니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득붕, 친구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서남에서는 친구를 얻어야 된다. 이 시기, 이 인생의 그 가을이 오면 중년기가 되면 친구를 얻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가치를 실현하려면 친구들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서남득붕이라는 것은. 동북상붕은 이쪽이죠. 이 고내도가 결국 끝나면 다시 건해도로 넘어가야죠. 예. 이 내면을 성찰하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상붕, 친구를 잃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꾸 이제 이 친구를 잃는 것이라는 어감이 안 좋은데 아까 설명드렸죠. 왜 친구한테 충고를 해서 친구를 아프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더 잘되기 위해서죠. 더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내도에서 건해도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고내도에서 건해도로 잘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화를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앙의 나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토의 자리입니다. 토가 여기 와서 여기 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화생토, 토생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상생이 되는 거죠. 상생. 오행이 상생 관계로 놓입니다. 그래서 요즘 왜 자꾸 요즘 상생 말을 하느냐. 요새가 바로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생의 시대. 건에서 곤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이 바로 상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상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태극으로 어떤 이 건과 곤의 순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